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아우디의 중심 SUV Q5인데요. 개인적으로도 Q5를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가장 좋아했던 것은 SQ5였고 사실 3.0 TDI만 해도 막강한 성능을 보여주었었죠. 자, 그리고 다시금 돌아온 Q5. 물론 해외 발표 시기 대비 국내 도입이 늦어지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시기에 등장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러가지 눈에 보이는 구성에서 달라진 것들이 보입니다. 자, 그럼 아우디 Q5 오늘 만나는 모델은 가솔린인데요.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아우디가 신차를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2세대 Q5도 이 중 하나인데요. 인증 관련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야 출시됐는데 해외에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공개된 상황이라 다소 애매하긴 합니다. 2세대 모델이지만 디자인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깔끔한 느낌을 주며 전후면 라이트에 조금 더 신경 쓴 모습입니다. 테스트 모델은 프리미엄 등급으로 스포츠라인 범퍼에 19인치 휠이 장착됩니다. 실내 디자인은 아우디답다라는 말이 나오죠. 버추얼 콕핏 계기판은 화려하지만 인포테인먼트 모니터가 요즘 기준으로 다소 작은 8.3인치 크기입니다. 후방 카메라에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 기능도 있는데 생각보다 왜곡이 심해 아쉬웠습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패들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공조장치는 물리 버튼으로 작동하는데 터치에도 반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SUV이지만 시트의 측면 지지 능력이 좋습니다. 통풍 기능은 없고요. 뒷좌석은 동급 경쟁 모델 대비 살짝 부족합니다. 센터 터널도 높죠. 시트 슬라이드나 등받이 각도 조절 중 하나라도 지원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프리미엄 트림에는 뒷좌석에도 열선이 추가됩니다. 트렁크 공간은 모나지 않고 반듯합니다. 레버를 당겨 뒷좌석을 폴딩할 수 있는데 시트가 자동으로 접히지는 않습니다. 잠시 Q5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주행보조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제동 기능 정도가 탑재됐고 일반 크루즈 컨트롤 기능만 지원합니다. 차선 이탈 경고 기능도 없었고요. 자동주차 기능을 지원합니다. 인식률이 좋고 좁은 공간도 잘 주차해줬습니다. 다만 전자식 변속기 방식을 사용함에도 운전자가 전진과 후진을 직접 조작해야 한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아우디의 중심 SUV
Q5가 국내 시장에서 얼마나 인기를 끌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우디 Q5 45 TFSI와 달려보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자세 제어 장치를 해제를 시켰고요. 아우디 프리센스도 같이 꺼지죠. 최신 SUV답게 패들이 달려있다 보니까 운전할 때 조금 더 편안합니다. 자, 일단 차가 달릴 때의 느낌, 가속감은 생각보다 좋은데요. 그래도 이제 이 45급이 되다 보니까 아우디는 이제 모델명으로 가속감을 표시하고 있는데 45급이 되다 보니까 초반 발진부터 상당히 여유롭게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효율 모드에 있을 때는 가속 페달을 밟는 양 대비 조금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데, 사실 노멀 모드에서는 그런 점들이 나타나지 않고 주행 모드를 바꿔볼까요? 다이나믹에서는 조금 더 나은 반응성이 확보가 되는 만큼 기본적인 파워트레인에서 큰 아쉬움은 없습니다. 자,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페달을 밟을 때마다 오히려 조금 예상보다 이 리스폰스가 좀 좋게 느껴져서 마음에 들고요. 엔진은 252마력을 내는 2.0L가 기본인데, 자, 최대 토크는 37.7kg/ms. 기본적으로 아우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엔진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량급의 SUV와 맞물리다 보니까 다른 모델만큼의 그런 조금 경쾌함까지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성능인데요. 다만 이제 저속에서 처음 움직일 때 아무래도 듀얼 클러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은 그런 울컥거리는 이런 느낌이 살아납니다. 특히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유턴을 하다가 조금 이제 공간이 부족해서 후진을 할 때, 이때 약간 멈칫하면서 차가 밀릴 수 있다는 점, 공통적으로 듀얼 클러치 시스템이 장착된 모델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이런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변속기는 7단 듀얼 클러치인데 아무래도 반응성 부분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보여줍니다. 자, 현재처럼 패드를 활용할 때 이때 단순하게 이 디스플레이 패널에서만 빨리 움직이는, 어떤 계기판에서만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체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대중 모델들과 프리미엄 모델 간의 조금의 격차가 비춰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재처럼 조금 반응을 빠르게 가져가면 내부적으로 부담이 커질 텐데,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개발을 했겠죠. 어쨌든 반응성 부분에선 충분히 좋은 모습이고, 이 어떤 변속이 빠르다고 해서 승차감 부분에서 해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Q5 2리터 가솔린 모델 과연 얼마만큼의 가속 성능을 내는지 한번 볼까요? 제조사 발표 수치는 6.3초 정도인데,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가장 빠른 시간은 6.51초로 나왔습니다. 저희 팀이 얼마 전에 테스트했었던 그 메르세데스 벤츠의 GLC 300과 비교한다면 그것보다 대략적으로 0.15초 정도 앞서는 성능인데, 이제 0.15초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느린 것보다는 조금 빠른 것이 낫긴 하겠죠. 자, 주변에 있는 차들을 한번 볼까요? 동급 모델과 비춰서 바라본다면 아우디, 기존에 이제 Q7도 동급 모델 중에서 2리터 엔진을 가지고 상당히 빠른 성능을 보여주었는데, Q5 역시도 동급 모델에서 좋은 성능을 잘 유지해 나가고 있네요. 자, 그리고 현재처럼 이제 스티어링 휠을 약간 돌릴 때 조금 들리시나요? 자,
이 ESP를 제가 이제 그 해제를 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ESC가 지속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근데 개입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왜냐면 대부분의 요즘 차들 안전을 위해서 ESC를 해제를 하더라도 후반에 개입을 하니까요. 다만 그 작동하는 모습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거의 십몇 년 전에 이제 랜드로버의 일부 모델이 이 정도로 강하게 시스템을 작동시키면서 상당히 운전자를 불안하게 만들었었는데, 최근 저희가 테스트했던 디스커버리 스포트에서도 이 정도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거의 지금 동급 모델 가운데, 아니 동급 모델을 떠나서 SUV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사실 보수적이라는 말보다는 필요 이상의 개입을 하는 만큼 상당히 좀 불안감이 커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뭐 빨리 달리니까, 네가 지금 빨리 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이 예민하게 구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지금 ESC가 너무 자주 개입을 하고 심지어는 부드럽게 스티어링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미 발밑에서 꾸룩꾸룩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미세한 개입을 해옵니다. 현재 이제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가 그러면 뭐 성능이 나빠서이냐? 현재 장착된 타이어는 이 컨티넨탈 S 스포츠 컨택 5거든요. 물론 그 위로 5P라든지 6라는 모델이 있긴 한데, 그래도 5 정도면 성능이 떨어지는 타이어는 아닙니다. 특히나 SUV와 만났을 때는 그런데요. 현재로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예상했던 궤도를 너무 빨리 가지 않더라도 갑작스럽게 개입을 하면서 어떤 경우는 오히려 이제 ESC가 차선을 안 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황스럽게 모션을 취하게 만들어서 차선을 이렇게 넘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Q5를 타시는 분들께서는 가능하면 빠른 주행을 이렇게 지향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통상 이제 유럽 차라고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운동 성능인데, 아예 그냥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차 자체의 만듦새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요즘 뭐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 다양한 모델들이 이제 MLB 에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 차체가 보여주는 견고함, 거기에 서스펜션 세팅 역시도 매우 잘 되어 있는데, 그 덕분에 승차감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점이 많습니다. 어떤 작은 그런 진동들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상당히 여유롭게 그렇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큰 쇼크가 들어왔을 때도 최소한의 쇼크만 만들어주고 대부분의 것들을 잘 걸러내는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가 전하는 느낌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대중 브랜드의 SUV들과 크게 차이를 보여줍니다.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더 비싼 돈을 내고 이와 같은 프리미엄 모델로 접근하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약간이나마 성능을 기대할 때 오히려 이때 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아까도 사실 페이스가 높지 않았거든요. 다른 차들이 한 80에서 90 사이에 개입을 해온다면 지금 모델은 거의 한 70 정도에서 무지막지한 개입을 하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이네요. 자, 그래도 뭐 일상에서 타고 다닐 때는 승차감이 좋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티어 특성은 언더스티어가 당연히 기본인데 ESC가 가끔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이 모션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다. 이런 점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개입 자체가 매우 빠르다 보니까 이 차가 이제 뭐 콰트로인지 그런 점들을 크게 느낄 수는 없고요. 그래도 뭐 오프로드 모드를 비롯해서 각 모드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런 뭐 쓸모를 보여주겠죠. 개인적으로 그래도 아우디 모델을 탔을 때 마음에 드는 것은 스티어링 휠인데 적당히 얇은 느낌, 그러면서도 미끌림 없이 손에 잘 감깁니다. 뭐 재질 측면에서도 큰 아쉬움이 없고,
기본적으로 뭐 시트의 가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게 싼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만큼 경쟁 모델과 비춰서 바라봤을 때 못해도 중상 정도의 어떤 그런 질감, 소재의 질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뭐 다분히 인테리어는 뭐 아우디 상당히 잘하잖아요. 네, 현재도 그런 모습이 잘 보여져서 좋고요. 자, 그러면 다시 성능 부분으로 돌아가서 아우디 Q5 과연 제동력에 있어서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지 한번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지속적으로 37m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재 차의 마일리지가 대략적으로 이제 1000km를 약간 넘어가는 정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성능을 꾸준하게 내주었다는 점. 다른 모델들의 경우는 충분한 이 브레이크의 버니시, 길들이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 성능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우디는 초반부터 아주 강력한 성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동거리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타이어 역시도 한몫을 하긴 했을 텐데 어떤 지속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자, 아우디 Q5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만큼 MVH 측면에서도 이점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아이들링이 지속되고 있을 때 차가 정체한 상태에서 상당히 좋은 수준의 정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반면 이제 차가 달릴 때 달리는 상황에서도 일정한 수준의 어떤 사실 이 정도의 수치면은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수치인데 차가 다른 부분이 조용하다 보니까 현재 이 운전석 약간은 이 웨더 스트립 쪽에서 바람이 새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은 조금 잡아나갈 필요가 있겠네요. 물론 이 차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것들이 조용하다 보니까 약간 거슬리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자, 가솔린 모델이니까 MVH 여러가지 반응성 이런 것들은 좋았지만 연비 부분에서 소폭 아쉬움이 생길 수 있죠. 그래도 저희가 고속도로에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대략적으로 14에서 15km 정도를 1리터로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더 좋은 연비를 낼 때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를 좀 대략적인 안전선으로 봐주시면 충분히 만족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고요. 자, Q5 어떤 ESC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주행 성능 부분에서 좀 한계를 많이 만들긴 했지만 기본적인 차 자체는 좋습니다. 다만 옵션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거의 벤츠랑 동급인데요. 자, 벤츠 어떤 그 옵션을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 가수 같은 창자가 들어가는 그런 가수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우디 역시도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현재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그래도 5천대에 들어가니까 괜찮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심지어는 요즘에 경차들도 쓰는 후측방 이 경고 기능도 지금 없는 상태고요. ACC 같은 건 당연히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BMW X3가 옵션을 잘 넣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X3에 밀리는데 이게 또 공평한 게 X3는 엔진 출력이 또 많이 떨어지죠. 발전 가속 성능도 대략적으로 한 2초 정도 늦어지는데 다들 아주 잘 하고 있네요. 자, 아우디 Q5 그래도 이제 내년에 페이스리프트가 있죠. 기존의 Q7으로 아우디가 이제 보여준 그 노선을 놓고 본다면 아마도 구성을 내년에 좋게 가져가고 그때 아마 가격을 약간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처럼 이렇게 너무 빈약하게 나와서 프리미엄의 어떤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보다는 약간은 조율을 해주면서, 물론 벤츠같이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서 구성을 조금 더 탄탄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플랫폼을 비롯해서 차 자체는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ESC 약간 조금 풀어주면 좋을 것 같고, 옵션만 보강한다면 충분히 만족감을 부를 것 같네요. 특히나 통풍 시트 꼭 필요하죠.
네, 오늘 만난 아우디 Q5 어떤 그 차량 자체가 보여주는 기본기에서는 충분히 만족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성적인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 이제 모니터 사이즈도 요즘 트렌드 대비 조금 작은 편이고, 특히나 이제 국내 시장에서 선호되는 대중 브랜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 넘어왔을 때 당연히 기대를 하게 되죠. 근데 없다 보면 많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까지도 채워나가는 어떤 업계를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아우디가 해주면 좋겠네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좋긴 한데, 어쨌든 구성, 가격 대비 구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또 한국 시장의 특징인 만큼 그런 이제 시장에 대한 니즈를 잘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전에 아우디는 참 달리는 맛이 좋았는데 요즘은 아니죠 사실. 이 Q5만 그랬으니까. 네, 뭔가 살짝 아쉬웠던 Q5 45 TFSI 쿼트로를 만나봤습니다.